2019년 7월 2일인가요? 7월 8일. 7월 8일에 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날.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일에 한상진 기자가 네. 2012년에 윤석열과 나눴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를 하면서 7년 만에 공개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7년 만에 공개를 했는데 이게 다 그때 큰 화제가 돼가지고 인사청문 도중에 이게 틀어져서 화제가 돼가지고 네. 뉴스탑 근데 그때 당시에 데스크가 김용진 기자였잖아요. 네. 예, 그렇죠. 이게 나가면 당시는 윤석열은 스타였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 그건 뭐 슈퍼스타였죠. 이게 나가면 큰 항의를 받겠다 이런 좀 예측은 하셨나요 당시에? 뭐 항의라기보다는 이제 큰 파문을 일으키겠다. 그러면 예. 충분히 이제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고. 음. 하지만 뭐 우리가 이제 확보한 그런 이제 자료가 있는데 그다음에 예. 검찰총장이라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공적 자리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곧 임명이 될 그 사람이 이제 자기의 직무와 관련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들을 예. 그냥 뭐 요즘 유행하는 말로 그냥 우리가 암장시키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보도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뭐 그 뒤에 어떤 뭐 후폭풍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온전히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보도를 한 거죠. 근데 실제로 좀 후폭풍이 있었죠. 엄청난 예. 후폭풍이 있었죠. 예. 저희들이 그때 보도가 밤 한 11시쯤 11시 한 나갔을 40분? 11시 예, 40분. 근데 그게 뭐 좀 이따가 또 이제 경위를 좀 설명드릴 시간이 있을 텐데 예. 어쨌든 뭐 최종까지 윤석열의 본인의 입으로 이걸 이제 직접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 가지고 그 국회 이제 청문회 현장까지 그 한상진 기자가 직접 이제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했는데 예.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죠. 그냥 묵묵부답을 지나가 버렸는데 어쨌든 그것까지 다 담아서 이제 리포트를 제작을 했는데 그게 좀 늦어졌고 근데 그때도 어쨌든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청문회 도중에 그 이제 리포트가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이 아니고 당이 바뀌기 전이죠. 당명이 바뀌기 전이죠. 예. 거기서 이제 털었고 그러면서 이제 왜 저쪽 당하고 뉴스타파가 야합을 해서 이 검찰 개혁의 종아 윤석열의 왜 아군의 등에 이제 칼을 꽂느냐 이런 이제 비판이 엄청나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윤석열 씨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은 본인이 소개했다는 의혹이 있었던 이남석 변호사가 결과적으로는 윤우진의 변호사 활동을 했다라는 거는 예. 2019년 본인의 인사청문회 때도 이미 드러난 사건이에요. 그게 누가 드러냈냐면 지금 국민의힘의 주광덕 당시 국회의원이 주광덕. 예, 주광덕 의원이 그거를 까요. 아니 당신이 소개시켜줬다고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남석 변호사가 실제로 윤우진 씨의 변호인으로 활동을 했다. 활동을 한 거지. 예, 증거를 내. 그랬는데 또 이번에 재판 받으면서 또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남석은 내가 소개는 시켜줬지만 이남석은 결국에는 윤우진의 변호인으로 활동 안 했기 때문에 소개시켜주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또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아니 변호사가 됐다. 변호사 활동을 했다. 근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나몰라라는 식이야. 예. 그러니까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그냥 죄질이 불량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되게 불량해 이 사람. 그래서 이제 오늘날 당선 무효니까요. 20대 대통령은 이게 이제 3심까지 확정이 되면 윤석열은 당선된 적이 없는 거예요. 무효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으로 해서 했던 행정 행위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겠지만 당선 자체는 무효가 된다. 20대 대통령은 삭제된다라는 건데 15년간 그 윤우진 씨는 요새 뭐 합니까? 윤우진 씨가 지금 감옥을 들락날락거리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2015년에 검찰에 불기소 처분했다고 했잖아요. 예. 2013년에 검찰로부터 사건을 받아서 거의 한 1년 6개월, 2년 가까이 사건을 그냥 들고만 있다가 무혐의 처분했잖아요. 추미애 법무장관이 당시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재수하라고 지시를 하고 나니까 불과 4개월 만에 윤우진 씨가 구속이 돼버려요. 뇌물사건. 그러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본인들이 무혐의 했었던 바로 똑같은 사건을 재수사한 지 3, 4개월 만에 윤우진 씨가 구속이 됐고 그 윤우진 씨의 뇌물 사건에서는 1심에서 또 실형이 나왔어요. 3년인가 예. 징역 3년에서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또 제가 그 김용진 이제 기자님의 또 지시를 받아서 제가 윤우진의 이제 여죄를 또 취재를 해서 결국에는 그게 또 이제 변호사법 위반 이런 걸로 윤우진 씨가 또 수사를 받게 되는데 무마해주겠다라고 돈 받을. 거기에서는 또 1심, 2심, 대법원까지 이제 실형이 확정이 돼가지고 예. 또 그것 때문에 또 감옥도 잠깐 갔다 오고. 근데 이번에 이 윤석열 재판에 윤우진 증인으로 안 나왔습니까? 윤우진 씨를 계속 불렀죠. 3번인가 불렀는데 윤우진 씨가
그 송달을 안 받아. 송달 거부. 그래서 구치소에 있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아니요. 그 올해 2월 달인가까지 구치소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지금은 집에 있는 걸로 확인되는데 그 송달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판사가 판단을 할 때 아까 영상 여러분 보셨잖아요. 윤우진 본인 입으로 윤석열이 소개를 해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남석 변호사 나와서 윤석열이 그거 해라고 해서 문자도 있다. 얘 인정했고 윤우진 본인도 인정을 했고 맞아요. 윤석열 본인도 인정을 했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무죄를 주장하나요, 이거를? 지금 어떻게 무슨 오늘 보니까 윤석열 변호인은 판사에게 양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와, 진짜 그 변호사들이 양심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윤우진 씨가 변호사 소개 과정을 증언하는 영상이 따로 준비가 돼 있나요? 여기 지금 보니까 억대 수표 건네는 영상도 있고 뭐 한데 준비가 돼 있으면 좀 틀어주시고요. 예. 이 영상이 사실은 그게 재밌죠. 준비가 되면 알려주시고요. 예. 일단은 한상진 기자가 15년간,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거를 잘 모르는데 저는 옆에서 많이 듣고 봐가지고 저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기자 인생이 있어서 한번 있을까 말까 거의 없죠. 이거는 왜냐하면 없죠. 사실 이런 대통령의 당선을 무효시키는 이 결정적인 증거, 내가 취재한 게 증거가 됐다. 그리고 유죄가 됐다.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진짜로. 예. 봉지욱 기자도 얼마 전에 예. 그 뭐 대통령급은 아니지만 서울시장 그렇죠. 예. 오세훈. 아니, 근데 그거야 뭐 제가 안 했어도 누가 했겠죠. 근데 이거는 독보적으로 14년간 하지 않습니다, 저는. 14년간 한 사람을 이렇게 팔면 나도 괴롭고 그 사람도 괴롭고. 예. 아니 이제 그 사람은 괴로웠을 것 같아. 예. 네. 유모 씨. 예. 지금 뭐 심지어는 한상진 잘생겨 보임. 울보 한상진 기자 해냈다. 기자상 받아야 한다. 갑자기 예뻐 네. 보이는 모양이지. 세계 최초 당선 무효. 아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전무후무한 일이 될 것 같은데 이게 혹시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보세요? 근데 저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사건 검진법 사건은 뭐 유죄가 거의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예. 근데 윤우진 건은 잘 모르겠다. 이거는 법정 들어가 봐야 알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판사가 세워놓은 논리를 보면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건 안 뒤집어지겠는데 이걸 만약에 이걸 뒤집는 판결을 2심에서 하려면 판결문 쓰기가 굉장히 괴로울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참 다행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좀 뿌듯하기도 한 건 어쨌든 예. 제가 2012년에 녹음했었던 그 윤석열 씨의 육성 녹음 파일 내용이 예. 굉장히 크게 신빙성이 부여가 되는 결정이 나왔고 예. 그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판결문이 이제 구조가 짜여졌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오늘 어쨌든 이걸 뭐 뒤집을게 예. 한 7, 8번? 대여섯 번은 아니 판사가 판결문에 한상진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 아니 근데 평상시 이제 이 사건 재판 들어가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윤석열 씨 입에서도 특검 입에서도 재판장 입에서도 제 이름이 한 2, 30번씩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방청석에 앉아가지고 듣고 있으면 좀 기분이 진짜 묘하다고요. 이게 뭐 기분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예. 하여튼 좀 묘한 느낌을 좀 받는데 오늘도 뭐 좀 그러더라고요. 뭐 윤석열이 이제 언급한 뭐 그런 것보다는 오늘 이제 재판장 네, 재판장이 이제 판결문에서 판시하면서 언급했으니까 예. 또 특별한 좀 느낌이- 달리 느껴지더라고요. 예. 2심에서 뒤집힐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세훈 시장 공직선거법 그것도 사실은 2심에서 뒤집히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이는데 오늘 보면 사실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저는 아까 낮에 방송할 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예상했거든요. 근데 거의 맞췄네. 예, 저도 제 생각도 뛰어넘고 왜냐면 이제 오세훈 같은 경우는 이제 벌금 1,000만 원이 나왔으니까. 근데 조순표 이 재판장 판결한 거 보면 김건희 그 매관매직 사건, 뭐 네. 비올백, 샤넬백 받고 이런 것들 그때 굉장히 많이 징역 7년 내렸잖아요. 징역 7년이었죠. 그리고 그게 원래 1심에서는 샤넬백 2개 중에 하나 당선 직후에 받은 거는 인정을 안 했잖아요. 네, 맞아요. 후반에. 네. 안 했는데 2심에서 그게 뒤집혀가지고 샤넬백이 다 인정이 됐는데 이분 스타일이 보니까 그렇게 큰 그림으로 보시더라고요. 큰 그림.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저는 그 이번 내란 특히 이제 특검 관련된 여러 판결문 중에 예.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이진관 재판장의 판결문을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김건희 씨 매관매직 사건 1심 판결 7년 나온 거 그 예. 판결문을 보면서 제가 판결문 너무 잘 썼다. 제가 이유가 뭐냐면 일단 어렵지 않고요. 예. 그냥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 음.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돈, 뭐 이런 표현을 쓰세요. 예. 그런 돈을 아무렇지 않게
그리고 맞아요. 그럼- 자리를 뭐 주고받고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야지 갈 수 있는 자리를 돈을 주고 돈을 받고 뭐 사고 파는 이런 식의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친구들끼리도 할 수 있는 표현을 쓰는데도 네. 격조가 있게 느껴져서 저는 사실은 그 조선표 재판장의 그 판결문이 참 저는 읽는 데서 기분이 좋았는데 네. 오늘도 역시 제가 판결 내용을 읽는데 어렵지 않잖아요. 네. 일단 오늘 판결문을 읽는데도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없고 다 이해가 되고 굉장히 쉽게 설명하시는데 참 좋은 판결문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검찰에는 대윤과 소윤이 있다고. 맞아. 대윤이 윤석열이었고 네. 소윤이 윤대진이었는데 둘 다 막강한 검찰 내 막강한 그렇습니다. 권한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딱 마음 먹으니까 압수수색도 안 돼, 출국 금지도 안 돼. 이런 식으로 사건이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들어와서 윤우진에 대해서 기소를 하려고 했더니 공소시효가 지난다든지 증거가 다 없어졌다든지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일이 있었던 사건이라는 점을 좀 그거는 진짜 우리 꼭 짚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와 함께 우리가 짚어야 될 부분은 당시에 뉴스타파가 관련 보도를 했는데 네.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워낙 높다 보니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우리 박주민 의원님 같은 분들이 그걸 실드를 쳤었죠. 뉴스타파가 폭격을 당했습니다. 후원 다 끊기고 구독자 다 끊기고 네. 그런 그때 점도 이제 우리가 한번 또 임명되는 과정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 나중에 더 있겠지만 어쨌든 네. 그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었던 거 그렇습니다. 맞으니까. 네. 대박이다. 자, 그 부분이 너무 예리하게 짚어주셨고,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이 굉장히 또 예리하게 짚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법리, 예리할 법리적인 것까지는 부분. 아니고요. 음. 지금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가 없습니다. 오. 왜냐하면 예. 대법원이 2025년 5월에 정말로 그 급하게 자기들이 그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막 그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법리를 막 설치를 했잖아요. 네. 그 이전에 나온 법리도 오늘 잠깐 판례에 나왔지만 무리한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다수 의견의 지금 표현들을 다 갖다 쓰셨어요. 예. 이게 지금 거기 일반, 그러니까 선거를 치르는 어떤 선거 관점, 선거인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선거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윤석열 씨가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전성배 씨와의 관계에 지금 관심이 있는 거지 어떤 특정 행위, 특정 날짜 어떤 그런 거에 지금 착각을 했을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짚었기 때문에 2025년에 이재명 대통령을 후보에 못 나가게 할 것을 그 목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맞아요. 네.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갑자기 파기환송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법률적인 해석을 내어놨는데 후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 네. 이것에 대한 기준점을 마련을 해줬어. 네. 그 거짓말이라는 것은 유권자가 판단하는 거다. 네. 유권자. 네. 유권자가 판단하는 거다라고 네. 이제 설치를 했던 거야. 네. 그 기준에 따르면 유권자가 이번에 윤석열의 거짓말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렇지. 네, 네. 그래서 지들 발목에 지들이 잡힌 거다. 맞아요. 자승자박이 이런 된 이제 거죠.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예, 예. 네. 원래 이제 경기도지사실 때 대통령이 그때도 이제 토론회에서의 한 발언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대법원에서 판례를 만들었어요. 토론회에서는 뭐 어떤 말이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그렇지. 준비된 발언을 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번에 더 강화시켜 놓은 거예요. 오히려 오히려 강화시켜 놨는데 그 강화된 판결에 따르면 이거는 무조건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그래서 그러니까 상고심까지 가면은 더더욱 이거는 확정적이야. 결국 국민의힘이 400억을 토해내는 거야. 토해내야 너네들은 그때 좋아했지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당시 파기환송될 때 나는 사실 충격받아갖고 네. 방송 끊고 부끄럽지만 방송 끊고 집에 갔어. 맞아. 너무 예, 충격받아서 예. 그때 국민의힘 나 약 올리고 조롱했지. 네. 그 덕에 너네들은 400억 토내야 돼.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확정된 겁니다. 맞아요. 확정된 판결이라고 봐야죠. 나 네. 진짜 그리고 진짜. 오늘 지금 그 판결에서 감형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어요. 감형 맞아. 사유가 없는 거예요. 네. 허위사실 공표에 너무 명백하게 해당되고 이거는 아. 특히 이 두 가지 사건 조금 전에 박주민 의원님도 짚어주셨지만 이 두 가지 사건이 단순히 허위사실 공표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는 어떤 검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하나는
국정농단이잖아요. 비합리적 의사결정이라는 표현이 자꾸 등장을 하잖아요. 무속인과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이것들이 오도되도록 했기 때문에 이건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밖에 없다. 딱 못을 박았기 때문에 네. 이거 바뀔 수 없는 거죠. 이거는 바뀔 수가 없다는 게 아이고. 우리를 너무 행복하게 네. 합니다. 제가 좀 아이고, 궁금해서 좋다. 찾아봤더니 네. 국민의힘의 현재 재정 상황이 총 자산이 1,300억 원 정도 돼요. 엄청 많아. 중앙선관위원회 많네. 왜 이렇게 자료가. 많아요? 근데 봤더니 네. 토지하고 건물이 거의 900원. 예, 그걸 팔아야 되네. 그래서 현금이 별로 없어. 현금이 한 115억 원, 120억 되는데 이것도 임금 등으로 나가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 확정이 되면 이 돈을 감당할 만한 현금은 없는 거예요. 현금성 자산은 없는 거야. 네. 그러면 건물이나 토지를 팔아야 되는 겁니다. 됐다. 됐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찾아봤어요. 됐다. 이거 확정 나고 나서 늦게 내면 늦게 낼수록 또 이자 같은 것도 붙죠. 이자 이게 따로 이자가 붙을까요? 예, 선고 뒤에 이자가 선고 붙지 뒤에? 않을까요? 그렇겠죠. 예, 아. 선고 뒤에. 왜냐하면 반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몰라요. 확정되면 그때부터 반환이 그렇겠죠. 네. 대법원 선고는 언제 나요? 이제 이것도 633. 그거는 633 원칙. 아, 그거는 이제 조희대 선생님이 가장 엄격하게 보는 겁니다. 네. 조희대 위원님께서 네. 가장 엄격하게 보는 거예요. 특히나 윤석열은 당선자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고 더 빠르게 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되는 효과가 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네네. 이재명 아유. 대통령은 당신 낙선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빠르게 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건 속도가 중요하지도 않거든. 맞아. 오히려 더 빨리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 대법원 논리대로 하면 그렇지. 뭐 대법원은 그 당시에는 사실은 보충 의견까지 쓰면서 신속한 재판이 재판의 핵심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네. 자승자박에 걸린 거죠. 대박이다. 뭐 네. 없는 죄를 우리가 뭐 뒤집어 씌워서 행복해하는 게 아니고 그쵸. 원래 졌던 죄를 뒤늦게 지금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야, 한상진 기자는 정말 당신 뭐요? 한상진 얘기 계속 나오더라고. 네. 2012년에 한상진 기자가 윤석열한테 전화해갖고 자백을 받아낸 게 핵심적 증거로 활용된대. 그거 우리가 앵콜송으로 한번 좀 듣고 갈게요. 네. 하도 많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네. 그 녹취 준비됐죠? 네, 그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 씨한테 소개를 시켜주셨나요? 소개를 시켜줬죠. 소개를 내가 얘기해줄게. 네네. 어떻게 됐냐면 내가 그 우리 중수부 연구하다 막 나간 이남석이 보고 네네. 일단 네가 지금 네. 배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네. 배진이 한참 일하니까 이게 또 형 문제 가지고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 되니까 네네. 네가 그러면은 윤우진 사장 한번 만나봐라. 대박이야. 한상진 당신 뭐요? 한상진이 윤석열을 한 20년간 쫓아다녔어. 대단하다. 대단한 네. 사람이야.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야. 그 덕에 이 캐거가 이제 나온 그렇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마 저 통화할 때 수임이라든지 소개라든지 이 개념을 혼동했던 것 같아요. 변호사법 보면은 수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수임하는 과정으로 가는 소개도 있습니다. 알선, 유인이 네. 다 문제가 돼요. 변호사법 제36조 저희가 전문가예요. 예. 여기 소개가 있잖아. 맞아요. 소개, 알선 써 있잖아.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선임만 안 되면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말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소하면서 공부를 제대로 안 했나 봐.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자기가 봤더니 이거 변호사법 위반이야. 그러니까 거짓말 한 거야. 맞아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똑 떨어지고. 네. 이것은 깔끔하고. 이제 대법 판례를 기준으로 해갖고 그걸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더라고요. 네, 네. 대법 판례를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선고한다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뒤집힐 수 없다. 뭐 이제 잘 준비를 해서 국민들 앞에 다 토해내기를 바라고 윤석열이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거짓말을 해왔는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재판부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거 판결한 게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건진 나 잘 몰라. 뭐 그리고 불교 쪽인 줄 알았어. 뭐 이렇게 이자는요. 뭘 거짓말을 할 때 이것도 안 해. 정말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해. 또 하나는 윤우진이라고 세무서장 있지 않습니까? 그 윤우진 관계에도 여러분이 좀 거의 다 아시겠지만 이따가 설명을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이 검찰에 있을 때 윤석열하고 아주 가까운 검사 윤대진이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윤대진, 윤석열 해가지고 이자들이 얼마나 막 그 유명했는지 윤석열을 대윤, 윤대진이를 소윤, 검찰에서 막 그렇게 부를 정도로 두 윤가가 난리를 친 적이 있었는데 그 윤대진 검사의 형이 윤우진이라고 영등포 세무서장인데 이자가 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해먹었겠습니까? 서로 안 봐도 뻔하죠. 그런데 윤우진이 이제 무슨 혐의로 그 수사를 받았던 거죠? 뇌물이었습니다. 뇌물이었죠. 네. 그러니까 그 사건을 윤석열이가 담당을 하면서 변호사를 막 소개해주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했냐? 그랬더니 뭐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 또 했다고 그랬다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 내용부터 먼저 좀 살펴볼까요? 그때 그 윤석열이 검찰총장 청문회 할 때 그걸 많이 물어봤어요. 소개해줬냐 안 해줬냐. 그러니까 안 해줬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뉴스타파에서 소개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그때는 소개했죠. 뭐 이렇게 막 말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너 이 자식 거짓말한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 관련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혹시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 씨한테 소개를 시켜주셨나요? 소개를 시켜줬죠. 내가 얘기를 해줄게. 네네. 어떻게 됐냐면은 네네. 만나 자초지종 좀 얘기는 한번 들어보고 변호사로서 네가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좀 해봐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네가 만약에 선임을 할 수 있으면 선임을 해서 네가 좀 도와드리든가. 예.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죠. 예. 이남석이 보고 이제 하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양반이 또 이남석이가 그냥 전화하면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예. 어디 다른 데 걸려오니까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남석한테 문자를 넣어주라 그랬다고. 예. 윤석열 부장이 얘기한 이남석입니다. 이렇게 하고 문자를 넣어서 하면 너한테 예. 전화가 올 거다. 예. 그러면 만나서 한번 얘기를 들어봐라. 저기는 소개를 해줬다 더 나오는데 제가 아마 저렇게 말을 하기는 한 모양입니다. 지가 말을 해놓고 뭘 하긴 한 모양이에요. 그 목소리가 나왔는데. 그랬는데 안 했다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재판부가 너 그거 거짓말한 거야 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판결 내용 들어보시죠. 2012년 한상진 기자와의 통화는 이남석에게 지시하여 윤우진에게 연락하도록 한 경위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윤우진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관하여 이남석으로 하여금 윤우진에게 연락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피고인은 2012년 한상진 기자와의 통화,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남석을 윤우진에게 연결해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는 이와 명백히 배치되는 부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소사실 제1항은 유죄로 인정됩니다. 저때 저게 왜 문제가 됩니까? 만약에 윤석열이가 현직에 있으면서 변호사를 알선해주고 이렇게 하면 어떤 죄가 되는 겁니까? 변호사법 위반이고요. 이게 그냥 단순히 변호사 소개해줘서 문제인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윤우진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 건 윤대진이에요. 대윤, 소윤 이래서 검찰에서 윤석열의 아주 최측근, 그 형이 뇌물 업자들로부터 받고 본인이 세무서장이고 이런 세무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직에 있는데 골프 접대 받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검찰이 그거 그때 어떻게 수사했습니까? 경찰이 그럼 그 골프장 압수수색해야 된다. 우리 어디 들여다봐야 된다 할 때마다 번번이 영장을 기각했어요. 거기에 윤석열이 관여하지 않았냐는 의혹이 불거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과정에서 변호사까지 소개해줬어? 이게 그 맥락에서 제기된 의혹이었던 거야. 딱 잡아뗀 거야. 아니라고. 녹취가 나왔습니다. 이게 녹취까지 인지한 건 2019년도예요. 본인이 검찰총장이 된 게 2019년도거든요. 그리고 2년 뒤 대선을 치르면서 나 변호사 소개해 준 적 없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순간적인 기억의 착오를 일으켰거나 단순한 과장을 훨씬 뛰어넘는 아주 명백한 거짓말로 재판부가 본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는 재판 전략도 완전히 틀렸습니다. 본인이
왜냐하면 이 이남석 변호사의 문자까지 드러났거든요. 증거로. 아, 제가 윤 과장님한테 연락받은 이남석 변호사입니다. 말씀 한번 전화 한번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문자를 실제로 이 녹취에 나온 대로 그대로 남겨놔요. 이 해당 변호사가. 그러니까 이걸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항변을 하냐면 이건 변호사의 소개가 아니다. 나는 그냥 한번 자문을 받든 뭘 하든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한번 그랬던 거지 소개라고 해서 내가 소개해준 적 없다라고 얘기한 건 거짓말이 아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어떤 국민도 그런 식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꾸짖은 겁니다. 우리 정어리 PD가 발빠르게 지금 말씀하신 변호사법을 찾아봤는데요. 변호사법 제37조를 보니까요.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 사건 또는 법률 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 직원에게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유미 변호사님, 혹시 이자 변호사법 위반도 한 거면 그건 공소시효가 지났나요? 아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통화를 한 시점이 2012년도인 걸 보니까 변호사법 위반은 시효가 지났을 걸로 좀 보이는 부분은 있는데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거짓말 하는 거를 그때 막 안 했다고 했다가 또 저렇게 했다가 저렇게 보면 머리도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법으로 우기는 머리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법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법에 이제 소개를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게 여러분 같이 법을 안 배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소개가 아닙니다.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저거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개라는 것은 변호사를 말하는 소개를 하지 말라는 것은 변호사 선임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라고 막 주장을 해요. 그게 법적인 의미는 다른 것이다. 그래서 이 이남석 변호사라는 사람을 실제로 이제 윤우진이라는 사람이 선임을 안 했거든요. 소개만 받고 우리 뭐 소개팅에서의 소개만 받고 결혼을 안 해서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의미의 소개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주장이 그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소개를 안 했다. 이게 이제 윤석열의 주장인데 이 재판부에서 그 주장을 또 합니다. 이번에 재판에서 그 주장을 또 했는데 이 재판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재판도 아니고 이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재판이지 않습니까? 허위사실 공표의 재판이라는 거는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의 문제를 다루는 재판이기 때문에 그런 무슨 이게 단어의 의미가 뭐고 자시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남석 변호사를 국민이 볼 때 소개를 해준 게 맞는데 소개를 안 했다고 지금 당신이 주장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거의 목적은 실제로 소개한 적이 없다고 국민들이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다시 재판부가 정확하게 의미를 규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윤석열은 할 말이 없고 그래서 이제 유죄가 나온 겁니다. 근데 똑같은 취지로 또 항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윤석열의 모든 재판에 대한 대응을 봤을 때 1심에서 안 먹힌 논리는 2심 가서는 뭐 업데이트가 돼야 되잖아요. 똑같이 또 합니다. 똑같이 또 할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판결이 똑같이 또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확실히 바보 같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요. 우리가 또 잘 들여다봐야 될 게 지금 오래되니까 막 헷갈리고 그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윤석열이 하고 지금은 온수가 됐지만 그때 당시에 윤석열 옆에 딱 붙어 다니면서 온갖 짓을 다 했던 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자가 누군지 그때 당시에 어떤 짓을 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2012년 들어가잖아요. 예, 들어가고 있죠. 2012년 처분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다음 대표님. 그 이남석 변호사 소개시켜 주신 거 인정하셨었는데. 제가 여쭤볼 수 있는 후보자님 비켜주시죠. 잠깐만요. 좋게 말하면 호위무사, 좀 속된 말로 말하면 딱가리. 지금 딱 옆에 서 있는 자가 그 자지요. 거의 지금 저 그림만 보면은 이제 거의 비서실장인데 경호실장이자. 뭔데 옆에 따라가 있는 거예요? 아마 차장검사 아니었나 싶기도
없긴 한데 모르고. 저 당시면은 이제 아직 중앙지검장이고 이럴 때니까 그냥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할 때니까 그러면은 그 밑에 이제 탐차장이나 그랬겠죠 아마. 근데 이제 저렇게 이제 거의 경호실장이나 비서실장처럼 뭐 물러거라 뭐 이걸 하고 있는데 지금 요즘 말하는 스타일로 보면은 물러거라 할 게 아니라 저 자리에서 들이받았어야죠. 윤석열 후보자, 윤석열 지검장님, 이거 사실 소개해 준 거 불법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불법 저지른 사람하고는 같이 놀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야 지금 스타일하고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기가 연출하고 싶은 스타일하고. 근데 그게 아니고 저래도 또 같은 편이라고 또 우린 같은 편이니까 물러거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한동훈 의원의 어떤 정치의 본질이 이런 데서도 다 드러나는 것이다. 저때 저 스타일 그대로 이제 유지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 정치를 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런 것에 속으면 안 된다라고 여전히 저 화면에서 나오는 거죠. 저때 한동훈과 지금 한동훈은 다른가요? 아니요. 같다고 봐야 되겠죠. 그 검찰주의자 한동훈 그 변모 지금은 윤석열 씨한테 대립각을 세우는 게 본인의 정치적 입지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계산하에 이런 행보를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과거에 대해서 본인 얘기를 해보세요. 그 과거는 부끄럽지 않은지, 그 과거에 대해서는 떳떳한지 한번 국민 앞에 유권자 앞에 얘기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또 건진 법사 그때 당시에 참 윤석열은 지금 특검이 여러 가지 하는 것 가운데 그 부분을 제대로 지금 파헤치지 못하고 있는데 무속 관련해서도 반드시 특검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왔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건진 얘기가 나왔을 때 그렇게 부인을 했었어요.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건진 아느냐라고 물어봤던 그 내용이 있지요. 아, 그래요? 그런데 건진 관련해서도 나중에 이제 건진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뭐, 그런데 이제 김건희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것도 막 거짓말을 하고, 뭐, 난 처음에 뭐 스님인 줄 알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 했었죠. 이것도 재판부는 거짓말이다. 확실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들어보시죠. 피고인은 2013년 12월경부터 김건희를 통하여 전선배를 알게 되어 자신의 자천 상황에 관한 조언을 받았고 김건희와 함께 전선배가 운영하는 법당에 가거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선배를 만난 사실을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13년경부터 이미 알고 지속적으로 교류하여 왔고 그 교류에는 배우자 김건희도 함께 하였던 사실이 인정됩니다. 전성배가 운영하는 일광사는 일반인이 통상 생각하는 정식 사찰의 모습이 아닌 단독 주택 2층에 위치하고 있고 부처님 상이 아니라 자신의 돌아가신 어머니의 상을 모신 방에서 방문객에게 돈을 받고 점을 봐주었습니다. 김건희는 이준수로부터 전성배를 점술적 성격을 전제로 한 인물로 소개받았고 인물의 운세나 관계의 기륭을 논하는 것으로 불교적 조언과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무속 논란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면에서 발언이 난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고의도 인정됩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이러한 인물과 장기간 친분 관계를 유지하며 개인적, 정치적 조언을 받아왔는지 여부는 선거인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전성배 관련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됩니다. 이 사건과 같이 후보자 본인이 직접 토론회나 인터뷰 등 파급력이 큰 공개된 자리에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선거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재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심해되었다고 보기에는 충분합니다. 추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습니다. 예, 피고인이 일어나셨고요. 예, 다음과 같이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지난번에 오세훈 때도 죄질이 나쁘다 그랬는데 죄질이 아주 나쁜 자들만 저렇게 있어요. 그런데 태도도 나빠요. 정말 저렇게 하고 있으면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야 할 건데 어제 중계 보니까 저자는 아주 곱하고 있고 귀 후비고 있고 그 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자신이 그렇게 국민들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던 것이 이제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면 고개 숙이가 아이고,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될 자가 말이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런데 모든 증거들이 다 나와 있어요. 김건희하고 건진하고 얼마나 가까웠는지 사진들도 다 있어요. 저게 지금 건진 아닙니까? 김건희랑 같이 있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윤석열이 이렇게 지지자들 호소하러 이렇게 다닐 때 보면 건진이 이렇게 등에다가 탁 손을 얹는 모습을 보여요. 그때 대선 후보 누가 저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저 정도면은 이미 그 전에 아주 상당히 친분이 깊다, 두텁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판부도 그래서 이제 2013년부터 이미 알았던 사이다. 그리고 김건희라는 사람이 소개를 시켜준 것이다. 김건희가 소개시켜줘서 서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동안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윤석열이 곤란해할 만한 그러한 포인트마다 건진의 조언을 받아서 이제 그것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행위를 하거나 결정을 했다. 이걸 다 인정한 건데 윤석열의 주장은 나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불교계 사람인 줄 알았고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를 받았고 그 자리에서 김건희랑 같이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이 질문이 그러니까는 건진을 아십니까? 그리고 김건희랑 같이 만났습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그렇게 한 거거든요. 나는 당 관계자가 소개시켜줘서 알았고 김건희랑 같이 만난 적이 없다. 근데 이거를 어쨌든 간에 저런 여러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또 변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법정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게 만난 적이 없다든가 김건희랑 만난 적이 없다고 한 것은 당 관계자로 소개받은 적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 관계자가 소개를 시켜주는 자리는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대한 얘기였고 그 자리에 김건희가 없었다는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거는 제가 초등학생일 때 엄마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었을 때 하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엄마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엄마가 먹지 말란 것은 쌀밥이었지 보리밥이 아니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엄마가 밥 먹지 말라 그랬는데 물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밥을 많이 먹으라고 했고요. 그런 수준의 이런 얘기로 이 재판에서 이걸 뭘 하려고 하니 텔리가 있습니까? 결국 유죄가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2심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나요? 쌍방 항소를 하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방만 항소하면 지금은 이제 항소하겠다는 뜻은 분명히 밝혔잖아요. 피고인이. 그러면 일방만 항소하면 그거보다는 불리하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